6월 7일 월요일 통키뉴스는 LA 로컬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55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 기억하시죠? 6살 소년을 죽게 했던 용의자가 체포되어서 수감되었습니다. 자, L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2명의 남녀 용의자를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메사 6살 소년 에이든 레오스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24살의 남성 마커스 앤서니 에리츠와 23살의 여성 와인 리 등 2명으로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그동안 현상금이 계속 높이는 가운데 반드시 이 범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죠. 잡았습니다. 잡히기 전에 자수를 해서 정말 본인의 죄를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아무튼 이런 인간들은 구치소에서 푹 썩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더 이상 이 슈팅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5월 30일 가디나 한 주유소에서 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 한 350파운드 되는 우통 후딱한 정말 쓰레기같이 생긴 그 거구 있었잖아요. 이 녀석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그냥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고 있는데 다가와서 폭행했던, 더더욱 화가 났던 거는 인근의 남자들이 말리지 않았던 모습, 그래서 폭행 사건 이후에 유유히 떠나갔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인근 주민들이 일단은 이 떠나간 남성의 CCTV 영상을 확보한 뒤에 남성을 수배했는데요. 경찰이 수배를 했죠. 영상이 공개된 지 수시간 만에 용의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비주얼을 보니까 체포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용의 남성의 가족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한 거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네요. 가족들이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63살 여성을 폭행해 또 다른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범행 사실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증오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범죄에 대한 것은 323-568-4800번 323-568-4800번으로 꼭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여성 폭행 범죄, 아이 폭행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미주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 주식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탑승한 대형 크루즈가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일, 토요일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룹의 소속인 셀레브리틱 밀레니엄호가 미국인들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선박은 보통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출항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마틴 필립스버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1년 만에 출항이고요. 팬데믹 후 처음으로 미국인들의 승선이 허용된 크루즈라고 CNN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져서일까요? 오늘 월요일 주식시장이 크루즈 종목들 비교적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로얄 캐리비언의 이 크루즈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카니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크루즈 종목들의 출항 소식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작년 말부터 이 코인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인 사기들도 급증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일 7월 4일까지 백신 접종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이제 절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전역에서는 한 달 먼저 마스크 쓰기 의무와 영업 제한이 전면 해제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월 15일로 예정된 경제 재개방을 재확인하면서도 비상사태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일터 복귀 거부라는 부작용 논란을 겪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축소하는 대신 올 여름에는 복직 보너스와 고용주 세제 혜택 확대로 대체하는 법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 예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4조 달러 지출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촉발하더라도 경제에는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30년간 시행해온 공격용 화기 금지령이 위법이라고 연방 판사가 판결하자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람 보타 주 법무부 장관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수십 명이 사상했습니다. 남가주 아주사 퍼시픽대 인근과 605번 프리웨이에서도 총격 사건이 있었고요. 시카고에서는 사상자가 45명이나 달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의제에 반기를 들어왔던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조 맨친 상원 의원은 어제 당이 추진해온 선거개혁 법안에 반대한다고 또한 밝혔습니다. 계속 반대할 거면은 공화당 가시지 왜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중앙법원이 중앙지법이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소식이거든요.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실망을 금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저 판사는 이 법원은 어느 나라 판사요 어느 나라 법원이냐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가족 가운데 혹시 이런 피해자가 있어도 저런 판결을 내었을까?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폭 개선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1% 하락한 38.3%로 보합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2.4% 상승한 38%로 0.8% 하락한 민주당의 29.7%를 크게 앞섰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이제는 지지율이 확실히 뒤바뀜 됐네요. 중국이 코로나의 기원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토니 블링턴 국무장관은 진짜 원인을 찾아야겠다면서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부 국경지대에 몰려드는 중남미 불법 이민 행렬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불법 이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첫 순방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올 여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북가주 해안가와 와인 컨트리에서 라임병을 옮기는 진드기들이 대거 출몰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치를 찾는 피서객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등산객들 또한 특별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T&T와 버라이존, T모빌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사실상 공짜 폰을 제공하면서 점유율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통신사 종목들이 지지부지 못 가는 이유가 있고요. 통신사의 시절도 이제는 한물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키스탄에서 남부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승객 1000여 명이 탄 두 열차가 충돌하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네요. 이로 인해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오늘 7월 20일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선 블루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5살 때부터 우주를 여행하는 것을 꿈꿔왔다면서 7월 20일 형제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가장 위대한 모험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베이조스는 그동안 남동생 마크와 함께 우주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행 비용이 무려 26억짜리 은퇴 여행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스타였던 유상철 감독이었죠. 취장암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된 상태에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황에서도 투혼의 태극전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지막 취장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 속에서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의 완쾌를 위해서 정말 축구팬을 비롯해 전 세계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함께 응원했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결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가 6일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아 무브 프리프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늘어난 소비재의 전자제품 수요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다보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한 시대 함께 우리가 호흡했던 우리 고 유상철 감독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참 소중한 값어치인데요. 한편으로 언젠가 미래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마땅히 챙기시고 마땅히 표현하시고 마땅히 누리셔야 될 지금의 모습을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미루시게 된다면 참 후회스러운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갈 수 있고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불치의 병으로 또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인데요. 헤어지는 그날까지 미주놀은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 진정성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다가가는 친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혹시 지금도 병상에서 이 뉴스를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미주놀 가족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라는 것, 신이 준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